에피소드 1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것을 숨겨라. 202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35살 김민주는 15년 지기 친구 재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재혁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통장에서 3억 2천만 원이 사라진 지 3일째. 함께 시작한 스타트업의 투자금, 그리고 민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같은 사이잖아. 내가 너 믿고 맡긴 건데. 그게 투자처가 생겨서. 형한테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15년 우정. 카톡 한 줄로 끝났습니다. 연락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하자. 여러분, 이게 드라마 같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칼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의 73%가 지인에 의한 범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사업 파트너. 배신의 90%는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왜일까요? 탈무드는 이미 5천년 전에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모든 사람을 신뢰하지는 마라. 냉정하죠?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면서도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거리를 압니다. 본론 1- 왜 가까운 사람이 위험한가?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가까운 사람에게 방어 기제를 내려놓습니다. 쟤는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 확신이 독이 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친구를 의심하라는 게 아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유대인 사업가들은 가족과 사업을 할 때도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사랑과 신뢰는 별개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경계는 더 명확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당신의 한계를 압니다. 당신의 욕망을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무기가 됩니다. 본론 2- 숨겨야 할 3가지. 탈무드가 가르치는 관계의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당신의 약점을 숨겨라. 너 그때 그랬잖아. 내가 뭘 안다고. 친한 사람일수록 과거의 실수를 무기로 삼습니다. 유대인 격언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만 아는 것이다. 당신의 트라우마, 콤플렉스, 두려움.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두 번째, 당신의 성공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시기심은 사랑보다 강하다. 연봉이 올랐다고? 승진했다고? SNS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타깃이 됩니다. 친구가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할 확률은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질투, 시기, 비교, 우울감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축복은 조용히 받아라. 입 밖에 내는 순간 축복은 저주가 된다. 세 번째, 당신의 계획을 미리 말하지 마라. 나 이번에 사업 시작하려고. 나 곧 퇴사할 거야.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당신을 방해할 기회를 엿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를 저지른 후에 말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씨앗이다. 싹이 트기 전에 햇빛에 노출하면 말라 죽는다. 본론 3- 거리의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관계의 온도 조절법입니다. 첫째, 3단계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라. 레벨 1 대화는 하되 정보는 주지 않는 사람들. 일상적 관계. 레벨 2 협력은 하되 핵심은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비즈니스 관계. 레벨 3 100% 신뢰하는 사람. 평생 23명이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레벨 1입니다. 친절하되 경계를 지키세요. 둘째, 선택적 투명성을 유지하라. 모든 사람에게 100% 솔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야 할 것만 공유하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셋째, 돈과 감정을 분리하라. 유대인 격언입니다. 친구와 돈 거래를 하면 둘 다 잃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 문제는 더 명확하게 처리하세요. 차용증, 계약서, 이자율. 모든 것을 문서화하세요. 우리 사이에 이게 뭐가 중요해? 이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끝입니다. 민주는 지금 다시 일어섰습니다. 1년 만에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친절함과 순진함은 다르다는 것을. 탈무드가 가르치는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모두에게 따뜻하되 핵심은 차갑게 지켜라. 당신의 비밀은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왕관입니다. 함부로 나눠주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당신이 숨겨야 할 3가지를 정하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에피소드 2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이것 없는 가난은 죄악이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42살 박상철 씨.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 후면 다시 나가야 합니다. 낮에는 택배 상하차, 저녁에는 대리운전. 하루 18시간. 쉬는 날 없이 3년째. 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 잔고 23만원. 다음 주 월세 45만원. 문제의 핵심. 대한민국 가구 중 40%가 한 달에 50만원도 저축하지 못합니다. 월급쟁이 2,500만 명 중 절반은 월급이 끝나기 전에 돈이 먼저 끝납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자존심 없는 가난은 죄악이다. 여기서 자존심이란 뭘까요? 프라이드? 자기 합리화?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 그리고 시험.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돈 밝히면 천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 청빈하게 살아야 해. 그래서 가난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가난은 신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이다. 부는 선택이다. 가난도 선택이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본론 1 가난한 사람의 3가지 착각. 첫 번째 착각, 시간을 판다. 상철 씨처럼 몸을 혹사하며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묻습니다. 팔아야 할 건 시간이 아니라 가치다. 당신의 18시간이 만드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계입니다. 유대인 장사꾼은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000만원을 법니다. 한국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 300만원을 법니다. 차이가 뭘까요?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착각, 절약에 집착한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1,000원을 아끼지 말고 1만원을 벌 방법을 생각하라. 절약의 끝은 결핍입니다. 창조의 끝은 풍요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나요? 세 번째 착각, 운이 없다고 믿는다. 나는 태생이 가난해. 집안이 가난하면 벗어날 수 없어. 탈무드는 일침을 가합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운명이 된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가난을 일시적 상태로 봤습니다. 당신은 가난을 정체성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본론 2 부자의 철학. 유대인들이 자식에게 가르치는 돈의 철학 3가지입니다. 첫째, 돈은 신이 준 선물이다. 기독교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가르칩니다. 유대교는 정반대입니다. 부는 신의 축복이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다. 이 한 문장이 민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둘째, 돈은 도구다. 주인이 되지 마라. 유대인 격언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을 버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냥 많이 벌겠다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왜 돈을 벌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세요. 셋째, 돈은 흐르는 물이다. 탈무드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돈은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깨끗하다. 부자들은 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투자하고 순환시키고 키웁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보관합니다. 부자는 돈을 일시킵니다. 본론 3 자존심 있는 가난 vs 없는 가난. 탈무드가 말하는 자존심 있는 가난이란 뭘까요? 가난하지만 배우는 사람, 가난하지만 투자하는 사람, 가난하지만 계획이 있는 사람. 이런 가난은 일시적입니다. 자존심 없는 가난은 뭘까요? 가난을 핑계로 노력을 멈춘 사람, 가난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가난을 정체성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런 가난은 영구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실천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탈무드식 부의 3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 당신의 시간 가치를 계산하라.
월급 300만 원, 하루 10시간 근무. 당신의 시간 가치는 시간당 1만 5천 원입니다. 이제 질문하세요. 내 시간을 시간당 3만 원으로 만들려면? 답은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라 2단계 수입의 10%는 반드시 투자하라. 유대인의 11조 개념입니다. 수입의 10%는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세요. 책, 강의, 주식, 부동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소비가 아닌 투자여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해요? 탈무드는 답합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지 않아서 돈이 없는 것이다. 3단계 돈에 대한 언어를 바꿔라. 나는 가난해. 나는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았어. 돈이 없어. 지금은 돈이 부족해. 부자는 나랑 상관없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상철 씨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게 있습니다. 야간 알바 대신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택배 상하차 대신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대리운전 대신 사이드 비즈니스를 준비합니다. 1년 후 상철 씨는 자신의 작은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수치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가난을 핑계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발판으로 삼고 있나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당신의 언어를, 당신의 태도를, 당신의 행동을. 부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에피소드 3. 당신이 만나는 사람 중 90%는 쓰레기다. 금요일 밤 11시. 34살 김수진 대리는 회식 자리에서 억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수진이 너 요즘 승진 얘기 들었는데? 축하해. 속마음 내가 왜 축하해? 내 뒤에서 험담하면서. 에이 아직 확정도 아닌데요. 속마음 그만 좀 물어봐. 피곤해 죽겠어. 집으로 돌아온 수진. 카톡 메시지 47개. 동창회, 동호회, 학원 모임, 부서 단톡방, 가족 단톡방. 다들 답장 기다리고 있을 텐데. 새벽 1시. 하나하나 답장을 보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현대인의 평균 지인 수 421명. 그중 진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평균 4.7명. 나머지 416명은 뭘까요?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탈무드에는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돼지와 함께 있으면 오물이 묻는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만나는 사람 중 90%는 당신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맥이 재산이다.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틀렸습니다. 탈무드는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적은 수의 올바른 사람이 많은 수의 그릇된 사람보다 낫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핵심 인맥 평균 57명. 실패한 사람들의 인맥수 평균 200명 이상. 아이러니하죠? 인맥이 많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본론 1 인생의 빌런 3가지 유형. 탈무드가 경고하는 반드시 쳐내야 할 사람 3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빌런 에너지 흡혈귀. 특징.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 본인 이야기만 하고 당신 이야기는 안 들음.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함. 이들의 대사. 야 있잖아 우리 팀장이 말이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너는 좋겠다. 나는. 탈무드는 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불평하게 된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오늘 당장 연락을 끊으세요. 두 번째 빌런 기회주의자. 특징. 필요할 때만 연락함. 오랜만이야 뒤에 부탁이 숨어있음. 당신이 잘 될 때만 나타남. 이들의 대사. 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근데 있잖아. 오빠 잘 되니까 좋겠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친구 아니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유대인 격언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나타난다. 당신이 밑바닥일 때 연락 안 했던 사람? 지금 성공했다고 연락하는 사람? 가차 없이 정리하세요. 세 번째 빌런 톡버섯. 특징.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험담. 당신의 성공을 질투함. 미묘하게 자존감을 깎아내림. 이들의 대사. 와 승진했어? 대박. 근데 너 요즘 살 좀 쪘다. 좋겠다. 나는 그런 운도 없는데. 솔직히 내가 할 줄은 몰랐어.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독은 한 방울이면 우물 전체를 오염시킨다. 당신의 기쁨에 물을 끼얹는 사람? 100명의 칭찬보다 1명의 비아냥이 더 아픕니다. 오늘 당장 차단하세요.
본론 E-90% 정리 법칙.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유대인들의 인맥 정리 3단계 기법입니다. 1단계 6개월 테스트. 지난 6개월 동안 연락한 사람 리스트를 뽑으세요. 그 중에서 질문하세요.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에너지를 줬나, 뺏어갔나? 에너지를 뺏어간 사람? 명단에서 삭제합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탈무드는 답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생명이다. 생명을 낭비하는 것은 살인이다. 2단계 가치일치 테스트. 남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세요. 이 사람과 나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성장, 성실, 긍정, 도전.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 친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과만 함께 걸어라. 3단계 상호성 테스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나? 당신만 주고 상대는 받기만 하는 관계? 그건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탈무드는 명확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관계는 병들어 있다. 본론 3-10%에 집중하는 법. 90%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남은 10%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첫째, 깊이를 선택하라. SNS에 생일 축하해요. 댓글 100개보다 진심 어린 전화 한 통이 낫습니다. 많은 사람을 얕게 아는 것보다 소수를 깊게 아는 게 낫습니다. 둘째, 먼저 가치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관계를 지배한다. 셋째,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진짜 친구에게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식사, 분기에 한 번 여행, 1년에 한 번 깊은 대화. 관계도 투자입니다. 수지는 3개월 동안 인맥을 정리했습니다. 카톡 친구 421명, 47명. 단톡방 23개 5개. 주말 약속? 한 달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 웃으며 답합니다. 외롭지 않아요. 자유로워졌어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아는 것이 지혜다. 당신의 인생에는 몇 명이 필요한가요? 100명? 10명? 아닙니다. 진짜는 5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90%를 정리하고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10%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에피소드 3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친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삼성전자 부장 이준호, 15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임원 승진을 3개월 앞둔 상황. 전문인과의 미팅. 준호 부장,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보십니까? 준호는 자신만만하게 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무님의 표정이 굳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전무님이 3년간 추진한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3개월 후. 준호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조직 적응력 부족. 말 한마디. 15년 경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 결과입니다. 직장에서 실직의 23%가 말실수 때문입니다. 이혼의 67%가 말다툼의 누적 때문입니다. 우정의 파탄 중 80%가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총알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더 치명적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순다. 더 무서운 건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탈무드는 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입술은 감옥의 창살이다. 말이 나가기 전에는 당신이 주인이지만 나간 후에는 말이 주인이다. 유대인 랍비들은 어린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하나라도 아니면 침묵하라. 본론 1- 말이 인생을 망치는 3가지 방식. 첫 번째, 감정적 폭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봐.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분노 중에 한 말은 평생의 후회가 된다. 심리학자 존 코트먼의 연구입니다. 부부싸움 중 톡설 한마디는 평화로운 대화 100번으로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화났을 때 24시간 침묵하세요. 두 번째, 무심한 진실. 솔직히 말하면 사실대로 말할게. 내가 진짜로 느낀 건
솔직함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말합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어야 한다. 진실과 잔인함은 다릅니다. 너 요즘 살 많이 쪘다. 마이너스 이건 진실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말입니까? 친절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잔인한 겁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자랑. 나 이번에 연봉 1억 넘었어. 우리 애 서울대 붙었어. 나 이번에 집 샀어. 강남에. 유대인 격언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당신의 친구다. 자랑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적을 만듭니다. 탈무드는 가르칩니다. 성공은 조용히 누려라. 입 밖에 내는 순간 저주가 된다. 본론 E- 침묵의 기술.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침묵의 3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 7초 규칙.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반박하고 싶습니다. 참으세요. 7초.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세요. 1, 2, 3, 4, 5, 6, 7. 신경과학 연구 결과입니다. 7초만 참으면 감정의 80%가 가라앉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분노는 파도와 같다. 밀려왔다가 저절로 빠진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2단계 질문으로 대체하라.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대신 질문하세요. 당신 의견은 틀렸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지만 당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브르타라고 부릅니다. 질문하는 문화. 3단계 24시간 규칙. 중요한 말, 민감한 말, 결정적인 말은 24시간을 기다리세요. 이메일 쓰고 24시간 후 전송. 카톡 쓰고 24시간 후 전송. 사표 쓰고 24시간 후 제출. 탈무드는 말합니다. 급한 말은 대부분 후회가 된다. 24시간 후 90%는 보내지 않게 됩니다. 본론 3- 경청의 힘. 침묵이 방어라면 경청은 공격입니다. 세계 최고의 협상가들의 공통점은 말을 적게 합니다. FBI 인질 협상 전문가 크리스 보스의 연구입니다. 성공하는 협상가의 말하기 비율 30%, 실패하는 협상가의 말하기 비율 70%. 상대가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이 유리합니다. 유대인 장사꾼들의 비법입니다. 고객이 말하게 하라. 고객은 스스로를 설득한다. 경청의 3가지 기술. 첫째, 눈을 보라. 말하는 사람의 눈을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둘째, 요약하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인가요?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돌려주세요. 상대는 이 사람은 날 이해라고 느낍니다. 셋째, 침묵을 활용하라. 상대가 말을 끝냈습니다. 2초를 기다리세요. 그 2초의 침묵이 상대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말하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실전 전략.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전략 1, 하루 1번 침묵 훈련.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말하고 싶은 걸 참아보세요. 누군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반박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대응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만 짓고 넘어가세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전략 2말 대신 글로 쓰기. 중요한 대화 전에 먼저 종이에 쓰세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24시간 후에 다시 읽습니다. 90%는 부끄러워서 못할 말입니다. 전략 3말 일기 쓰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질문하세요. 오늘 내가 한 말 중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은? 매일 하나씩만 찾아도 1년이면 365개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부장은 3년이 지난 지금 다른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탈무드 문구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말이 나가기 전에는 당신이 주인이지만 나간 후에는 말이 주인이다. 매일 아침 이 문구를 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한마디를 줄이자. 탈무드는 말합니다. 침묵으로 후회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말로 후회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당신은 오늘 무슨 말을 하셨나요? 그리고 무슨 말을 참으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하기 전에 7초를 세고 24시간을 기다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인생을 지킬 겁니다. 에피소드 5은 좋은 사람 옆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연차. 김태희와 박민수. 태희는 늘 운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상사 기분 좋은 날. 실수했을 때 다른 큰 사고로 묻힘. 폭권 이벤트 당첨. 승진 면접관이 같은 고향. 너 진짜 운 좋다. 반면 민수는 늘 재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날 지하철 고장. 프레젠테이션 파일 깨짐. 맞선 상대방 급한 일로 취소. 투자 다음날 주가 폭락.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미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의 10년 연구 결과입니다. 운 좋다고 느끼는 사람과 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실제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빈도는 비슷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태도입니다. 탈무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틈새에서 생긴다. 유대인들은 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운이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준비란 뭘까요? 탈무드는 답합니다.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본론 1-운 좋은 사람의 3가지 특징. 리처드 와이즈먼의 연구에서 발견한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첫째, 약한 연결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강한 연결고리 가족, 절친. 약한 연결고리 지인, 아는 사람, 한두 번 만난 사람. 운 좋은 사람들은 약한 연결고리가 평균 3배 많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기회는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에게서 옵니다. 당신의 친한 친구는 당신과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다른 세계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축복은 낯선 곳에서 온다. 둘째, 긍정적 해석을 한다.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지하철 고장으로 지각. 민수 재수 없어. 오늘 완전 꼬이겠네. 태희 덕분에 책 읽을 시간 생겼네. 회의 준비나 더 하자. 탈무드는 말합니다. 같은 비를 보고 어떤 이는 진흙을 보고 어떤 이는 무지개를 본다. 셋째, 직관을 믿는다. 운 좋은 사람들은 느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왠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왠지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오늘은 도전해야 할 것 같아. 직관은 비과학적입니까? 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입니다. 직관은 무의식적 패턴 인식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신은 직관을 통해 말한다. 본론 2-운을 부르는 사람 3가지 유형. 운 좋은 사람 옆에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회 전달자. 특징. 정보통. 사람을 잘 연결해줌. 너 이거 관심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사람. 이들은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정보를 나눕니다. 유대인 사업가들은 이런 사람을 마브리크 매버릭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나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긍정 바이러스. 특징. 만나면 기분이 좋아짐. 항상 가능성을 이야기함.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는 사람. 심리학 연구 결과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이 시간 있으면 당신의 세로토닌 수치가 23% 상승합니다. 세로토닌은 행운 호르몬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기쁨은 전염된다. 축복도 전염된다. 셋째, 성공 모델링. 특징. 이미 성공한 사람.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배울 점이 명확한 사람. 유대인 격언입니다. 현자 옆에 앉으면 현자가 되고 바보 옆에 앉으면 바보가 된다. 당신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입니다. 그 5명이 누구인가요? 본론 3-운을 만드는 5가지 습관. 탈무드식 운 경영법입니다. 습관 1. 매주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카페에서, 모임에서,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세요. 약한 연결고리가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중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습관 2S 언드 마인드셋. 누군가 제안했을 때 아니 그런데 X. 좋아 그리고 No.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하세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문을 닫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문을 닫는다. 습관 3 감사일기. 매일 저녁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 3가지.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동료가 웃어줬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뇌는 찾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면 좋은 것이 보입니다. 습관 40분 일찍 도착하라. 약속에 10분 일찍 가세요.
그 10분 동안 우연한 만남이 생깁니다. 옆 테이블 사람과 대화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오는 서두르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습관 500%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세요. 대가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을 소개하고 조언을 하세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주는 자에게 하늘은 100배로 갚는다. 실전 사례. 테이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테이는 매달 커피챗 사회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30분씩. 테이는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 한 가지를 찾습니다. 테이는 매일 아침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1년이면 테이는 48명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는 365가지 배움을 얻었습니다. 테이는 긍정적 기대로 매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테이는 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수도 바뀌었습니다. 6개월 동안 테이의 습관을 따라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직관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도 운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실수했는데 오히려 더 큰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폭거는 아직 안 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이제 압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행운의 신은 준비된 자의 문을 두드린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사람 한 명을 만나고 좋은 일 3가지를 찾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세요. 3개월이면 당신도 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운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에피소드 6 똑똑한데 가난한 사람들의 치명적인 공통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38살 최현우. 토익 990점, CPA 자격증, MBA 학위. 서재엔 책 3,000권. 매년 100권씩 읽습니다. 경제 이론, 투자 전략, 부동산 시장 분석. 모릅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경제 강의를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이야. 비트코인의 본질은? 워렌 버핏의 전략은?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형은 얼마 벌었어? 현우의 통장 잔고 127만원. 월급 350만원. 빚 4,800만원. 문제의 핵심. 대한민국 고학력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중 월 200만원 이하 소득 28%. 독서량 상위 10% 중 자산 하위 30% 34%. 왜 똑똑한데 가난할까요? 탈무드의 답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은 짐 실은 나귀와 같다. 유대인들은 2가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지식 날러지 않은 것. 지혜 위즈덤 실천하는 것. 현우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 1000권을 읽은 사람보다 책 1권을 실천한 사람이 부자다. 본론 1- 똑똑한 가난뱅이의 3가지 함정. 첫 번째 함정 분석 마비. 현우는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부동산 투자하려고 3년째 시장 분석 중. 주식 투자하려고 2년째 차트 공부 중. 창업하려고 5년째 사업 계획서 수정 중. 결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입니다. 정보가 50%를 넘으면 더 많은 정보는 결정의 질을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2번째 함정 이론과 현실의 괴리. 현우는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아.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해야 해. 하지만 현실은? 이론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 장사꾼의 격언입니다. 시장은 이론을 먹지 않는다. 시장은 결과를 먹는다. MBA에서 배운 마케팅 이론보다 시장에서 3개월 장사한 경험이 낫습니다. 3번째 함정 지적 허영심. 현우는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에 취해 있습니다. 나는 알아. 나는 공부했어. 나는 자격증이 있어. 하지만 통장은 비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일침을 가합니다. 지식으로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결과로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본론 2- 부자들의 공통점. 반대로 부자들을 봅시다. 스티브 잡스 대학 중퇴. 빌 게이츠 대학 중퇴. 마크 저커버그 대학 중퇴. 정주영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낮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실천을 선택했습니다. 유대인 억만장자들의 공통점 3가지. 첫째, 빠른 실행. 아이디어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첫 행동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다. 시작이 전부다. 둘째, 실패를 데이터로 본다. 실패했습니까? 배웁니다. 또 실패했습니까? 또 배웁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현명한 자는 실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반복한다. 셋째, 멘토가 아닌 파트너를 찾는다. 책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 옆에서 일하며 배웁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는 책장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본론 3- 지식을 돈으로 바꾸는 3단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72시간 규칙. 새로운 지식을 배웠습니까? 72시간 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천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었습니까? 72시간 내에 한 가지를 적용하세요. 강의를 들었습니까? 72시간 내에 실행하세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식의 유통기한은 3일이다. 2단계 1% 실험.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자원의 1%만 투자해서 실험하세요. 부동산 투자 공부했습니까? 소액으로 리츠부터 사세요. 창업 계획이 있습니까? 주말에 프리랜서로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고 빠르게 배우고 점진적으로 키우세요. 3단계 결과 중심 사고.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X. 나는 이만큼 벌었어.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세요. 유대인 장사꾼은 묻습니다. 그래서 얼마 벌었어? 자격증 3개보다 수입 300만 원 증가가 났습니다. 실전 전략. 현우는 6개월 동안 자신을 바꿨습니다. 변화 1책 읽기를 줄였습니다. 한 달 10권, 한 달 2권. 대신 읽은 책의 내용을 즉시 실천했습니다. 변화 2 분석을 멈췄습니다. 3년째 미루던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리츠 투자 시작. 3개월 만에 8% 수익. 변화 3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 일했습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 시작. 1년 후 현우의 수입은 월 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압니다. 지식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탈무드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자는 지식을 자랑으로 바꾼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중 얼마를 실천하고 있나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책 읽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실행을 2배로 늘리세요. 72시간 안에 한 가지를 실천하고 작은 실험을 시작하고 결과로 말하세요. 지식으로 가득 찬 가난뱅이가 아니라 지혜로 채워진 부자가 되세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에피소드 7. 나이 들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것은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52살 김영수 부장. 20대 친구 10명, 30대 친구 30명, 40대 친구 15명, 50대 친구 5명. 나 외톨이가 되는 건가? 주말이면 혼자입니다. 명절에도 연락 오는 사람 없습니다. 동창회 카톡방은 일신만 계속됩니다. 친구들은 다들 어디로 간 걸까?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초라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덤바 교수의 연구입니다.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의 한계 150명 덤바의 수? 그중 진짜 친구 15명. 그중 가까운 친구 5명.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줄어듭니다. 50대가 되면 평균 23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면 문제일까요? 탈무드는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유대인들은 2가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외로움 롤리너스 원치 않는 혼자. 고독 살러투드 선택한 혼자.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풍요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고독은 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본론 1- 왜 친구가 줄어드는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 20대의 당신과 50대의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관심사가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20대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하나요? 술, 연애, 게임?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성장하는 나무는 주변의 잡초를 떨어뜨린다. 둘째,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귀해집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정리했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 거절했습니다. 소모적인 대화? 피했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질 낮은 100명보다 질 높은 1명이 낫다.
셋째, 사회적 필터링이 일어났기 때문. 나이가 들면 인생이 걸러집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가혹하지만 현실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물은 자기 수준으로 흐른다. 본론 이 마이너스 고독이 주는 세 가지 선물. 친구가 없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째, 명확성.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마주합니다. 나는 뭘 원하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 질문들은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 현자들은 1년에 한 달씩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 진리가 들린다. 둘째, 창조성. 역사상 위대한 작품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홀로 연구하며 발견. 모차르트의 교향곡 홀로 작곡.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홀로 그림. 고독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셋째, 내면의 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당신은 타인에게 덜 의존합니다. 이 사람이 날 좋아할까? 저 사람이 날 인정해줄까? 이런 걱정이 사라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진정 자유롭다. 본론 3- 고독을 위험으로 바꾸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고독을 받아들일까요? 전략 1. 고독을 스케줄에 넣어라. 매주 이 시간,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핸드폰 끄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당신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2주만 하면 기다려집니다. 전략 2. 고독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나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고독의 날로 지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전략 3. 소수 정의 관계에 집중하라. 친구 10명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 3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3명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한 달에 한 번 긴 대화를 나누세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얕은 우정 100개보다 깊은 우정 하나가 낫다. 본론 4- 나이 듦의 역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줄어들지만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관계는 적어지지만 관계의 깊이는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있지만 자유는 커집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50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적어서 외롭습니까? 20%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80%는 오히려 자유롭다고 답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성숙한 자는 군중 속에서도 고독하고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 실천 사례. 영수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동창회 카톡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친구 수를 세지 않습니다. 대신 매주 토요일 아침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진짜 친구 3명과는 매달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합니다. 1년 후 영수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운 자는 불행하다.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한 자는 축복받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친구가 없어서 불안한가요?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나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받아들이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을 선택하세요. 그 속에서 당신은 진짜 당신을 만날 겁니다. 그것이 나이 듦의 특권이자 위험입니다. 에피소드 8. 상대방을 미치게 만드는 가장 품격 있는 폭수법. 2년 전 스타트업 대표 박준영, 공동 창업자 이재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투자금 횡령, 고객 명단 유출, 핵심 직원 스카우트. 준영의 회사는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꿈꿨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한다. SNS에 폭로한다. 다시는 업계에 발 못 붙이게 한다. 분노가 준영을 집어삼켰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배신당해 봤을 겁니다. 직장 동료에게, 연인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요? 폭수하고 싶다. 정상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폭수하지 않는 것이다. 심리학자 칼리 필립스의 연구입니다. 폭수에 성공한 사람들을 10년 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78%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폭수는 상대를 파괴하지만 당신도 함께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폭수하려고 땅을 파면 무덤이 두 개 생긴다. 하나는 상대의 것이고 하나는 당신의 것이다. 본론 1- 폭수가 당신을 망치는 세 가지 이유. 첫째, 폭수는 에너지를 빼앗는다. 준영은 2년 동안 폭수만 생각했습니다. 출근길에 회의 중에 잠들기 전에. 그 시간에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폭수는 당신의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다. 둘째, 폭수는 당신을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재석이 비열한 짓을 했다고 당신도 비열해져야 할까요? 폭수를 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와 같아집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돼지와 싸우지 마라.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되지만 돼지는 즐긴다. 셋째, 폭수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둔다. 폭수에 집착하는 한 당신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분노가 미래의 가능성을 죽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과거를 놓지 않는 자는 미래를 잡을 수 없다. 본론 2- 탈무드식 품격 있는 폭수 3단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무관심으로 소거하라. 상대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당신의 분노? 아닙니다. 당신의 무관심입니다. 재석은 준영이 복수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관심. 재석은 불안해졌습니다. 준영이 뭘 준비하고 있는 걸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적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은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2단계 압도적 성공으로 타파라. 최고의 폭수는 뭘까요? 내가 잘 되는 것. 이게 정답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폭수는 내가 압도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준영은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재석이 훔쳐간 것보다 10배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재석이 투자 유치를 위해 준영을 찾아왔습니다. 준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우리 투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성공은 가장 시끄러운 폭수다. 3단계 용서로 자유를 얻어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용서? 배신한 놈을 용서하라고요?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 용서는 당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다. 준영은 3년 후 재석을 용서했습니다. 재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준영 자신을 위해서.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너를 내 인생에 두지 않는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본론 3- 폭수 vs 정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폭수하지 말라는 게 가만히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폭수와 정의는 다릅니다. 폭수 감정적 보복, 정의 합법적 대응.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하세요. 증거가 있으면 고소하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마세요. 유대인 격언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폭수에 빠지지 마라. 본론 4-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법. 결론입니다. 상대를 진짜로 미치게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완전히 무시하라. 압도적으로 성공하라. 우아하게 살아라. 재석은 지금 매일 밤 준영의 SNS를 확인합니다. 준영의 회사 소식, 준영의 성공, 준영의 여유로운 삶. 재석은 미쳐갑니다. 하지만 준영은 재석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실전 전략. 당신이 지금 복수를 꿈꾸고 있다면 30일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30일 동안 상대방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SNS 차단, 연락 차단, 생각 차단. 대신 30일 동안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30일 후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이미 이겼구나. 준영은 지금 행복합니다. 회사는 번창하고 삶은 평온하고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재석은? 아무도 모릅니다. 준영은 관심도 없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최고의 폭수는 상대방을 당신의 이야기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복수하고 싶나요? 그 사람은 지금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놓아주세요. 무관심으로 소거하고 성공으로 답하고 용서로 자유를 얻으세요. 그것이 가장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에피소드 9 유대인 엄마들이 자식에게 절대로 공부하라고 안 하는 이유. 서울 오후 7시. 김씨 집. 민수야. 숙제 다 했어? 학원 가야지. 엄마 조금만 쉬면 안 돼요? 안 돼. 1등 해야지. 빨리 가. 예루살렘 오후 7시. 레비 집. 다비드, 오늘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 선생님이 왜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 좋은 질문이네. 너는 뭐라고 대답했어? 저는 왜 하늘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훌륭해. 그 질문으로 뭘 배웠니? 대한민국 사교육비 연간 26조 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월 평균 41만 원. 학원 가는 학생 비율 78.3%. 하지만 결과는? 창의성 순위 OECD 37개국 중 27위. 학습 행복도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반면 유대인은? 노벨상 수상자 전체의 22% 인구의 0.2%임에도 억만장자 비율 세계 상위 30%. 평균 IQ 세계 최상위권. 차이가 뭘까요? 탈무드는 답합니다. 물고기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지 마라. 물고기가 스스로 헤엄치게 하라.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 HAVRUTA입니다. 히브리어로 함께 짝을 지어 대화하며 토론한다는 뜻.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생이 질문합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현명한 질문 하나가 계속 오전 1447배까지 답보다 낫다. 본론 1- 한국 vs 유대인 교육의 차이. 한국 교육. 선생님 11은? 학생 2입니다. 선생님 정답. 잘했어. 유대인 교육. 선생님 11은? 학생 2입니다. 선생님 왜 2인가? 학생 1개와 1개를 합치면 2개니까요. 선생님 그럼 언제 11이 2가 아닐까? 학생은 물 1컵과 물 1컵을 합치면 2컵이 아니라 1컵이 조금 큰 거요. 선생님 훌륭해. 더 생각해볼까? 차이가 보이나요? 한국은 정답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은 사고를 가르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정답을 아는 것보다 질문하는 법을 아는 것이 100배 중요하다. 본론 2- 공부하라는 말이 독이 되는 이유. 공부해. 이 한마디가 아이를 망칩니다.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부를 벌로 인식하게 만든다. 공부 안 하면 청소부 된다. 공부 못하면 거지 된다. 공부 두려움, 처벌, 의무. 유대인 엄마는 반대로 말합니다. 공부는 신이 준 축복이야. 배운다는 건 특권이야. 공부 기쁨, 특권, 선물. 둘째, 외적 동기만 키운다. 1등하면 게임기 사줄게. 100점 받으면 용돈 줄게. 아이는 학습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위해 공부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보상을 위해 배우는 자는 노예고 기쁨을 위해 배우는 자는 자유인이다. 셋째, 수동적 인간을 만든다. 공부해. 시키니까 한다. 학원 가. 보내니까 간다. 숙제해. 해야 하니까 한다. 주체성이 없습니다. 유대인 엄마는 묻습니다. 너는 오늘 뭘 배우고 싶니? 너는 왜 그걸 알고 싶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본론 3- 유대인 교육의 3가지 원칙. 원칙 1 질문하라. 유대인 가정의 저녁 식사. 엄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아이 공룡에 대해 배웠어요. 엄마 좋아.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한 질문이 뭐였어? 핵심은 뭘 배웠니? 가 아니라 무슨 질문을 했니? 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질문 없는 학생은 배우지 않는 학생이다. 원칙 2 토론하라.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토론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할까? 전쟁은 언제 정당할까? 돈은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논리를 펼치고 반론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이 과정이 사고력을 키웁니다. 원칙 3 실패를 축하하라. 한국. 시험 몇 점 받았어? 80점이요. 왜 100점 못 받았어? 다음엔 잘해야지. 유대인. 시험 몇 점 받았어? 60점이요. 오. 그럼 40점은 뭘 몰랐어? 그게 내가 배울 기회야. 축하해. 실패 학습의 기회. 탈무드는 말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학생은 배우지 않는 학생이다. 본론 4- 실천 전략.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할까요? 전략 1 질문 바꾸기. 공부했어?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학원 잘 다녀왔어? 오늘 무슨 질문을 했어? 숙제 다 했어? 숙제하면서 뭘 새로 알게 됐어?
질문만 바꿔도 아이의 사고가 바뀝니다. 전략 이메일 15분 토론. 저녁 식사 시간 15분만 투자하세요. 오늘의 주제를 하나 정하고 아이와 토론하세요. 로봇이 사람보다 똑똑해지면 어떻게 될까? 만약 투명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어?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이 전부입니다. 전략 3 실패를 축하하기. 아이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까? 화내지 마세요. 잘했어. 내가 뭘 몰랐는지 알게 됐잖아. 이제 배우면 돼. 실패를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하세요. 본론 O- 다비드와 민수 10년 후. 다비드 유대인. 질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호기심이 넘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학습합니다. 18살에 스타트업 창업. 20살에 첫 투자 유치. 민수 한국. 정답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험 점수에 집착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다. 18살에 대학 입학. 20살에 스펙 쌓기에 바쁩니다. 누가 더 성공할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아니, 왜 낚시를 해야 하는지 질문하게 하라. 한국 부모들은 물고기를 줍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질문하게 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공부해. 를 멈추고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아이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사고력으로 세상을 이길 겁니다. 에피소드 10인생이 바닥일 때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탈무드 한 줄. 2021년 12월 45살 이정민. 회사 정리해고. 통장 38만원. 빚 9,200만원. 건강 우울증 진단. 가족 아내와 별거 중. 이게 인생인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추운 겨울밤. 물이 새까맣게 보입니다.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문자. 아들아, 엄마가 예전에 읽어준 탈무드 이야기 기억나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민은 다리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핵심 문구 마이너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디스 투셜 패스. 탈무드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의미를 모릅니다. 스토리 마이너스 솔로몬 왕의 반지. 옛날 솔로몬 왕이 가장 현명한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에게 마법의 반지를 만들어라. 슬플 때 보면 기쁘게 하고 기쁠 때 보면 슬프게 하는 문구를 새겨라. 신하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반지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 왕은 슬플 때 이 반지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쁠 때도 이 반지를 받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본론 1 고난의 의미. 유대인들은 고난을 어떻게 볼까요? 탈무드는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난은 신이 주는 또 다른 형태의 축복이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시험이다. 금은 불 속에서 정제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불순물을 태우고 진짜 당신을 드러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편안한 삶은 강한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둘째, 고난은 선물이다. 고난 없이는 배울 수 없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교만해집니다. 실패했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가장 깊은 지혜는 가장 깊은 고통에서 나온다. 셋째, 고난은 재설정이다. 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리셋하는 버튼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본론 2 유대인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 유대인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있을까요? 기원전 586년 바빌론 유스 나라 멸망.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1290년 영국에서 추방. 1492년 스페인에서 추방. 1939-1945년 홀로코스트 600만 명 학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노벨상을 휩쓸고 기술을 선도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탈무드의 한 문장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본론 3 바닥에서 일어서는 5단계. 정민은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탈무드식 회복 5단계를 따랐습니다. 1단계 받아들여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질문을 멈추세요. 고난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겪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비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다. 정민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바닥이다. 인정한다. 2단계 의미를 찾아라. 이 고난이 나에게 뭘 가르치려는 걸까? 고난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민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회사에 의존했구나. 나는 진짜 내 능력을 키우지 않았구나. 3단계 작은 것에 감사하라. 바닥일 때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정민은 매일 밤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4단계 하루 1%씩 나아가라. 바닥에서 정상으로 단숨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1%씩은 갈 수 있습니다. 정민은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력서 1개 쓰기. 내일은 구인 공고 10개 보기. 모레는 면접 스킬 공부하기. 100일 후 정민은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5단계 다시는 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배워라. 고난의 진짜 가치는 재발 방지입니다. 정민은 배웠습니다.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기. 비상금 만들기. 여러 수입원 만들기. 건강 관리하기. 탈무드는 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본론 4-3년 후의 정민. 2024년 12월. 정민은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합니다. 직원 3명, 연매출 5억. 빚은 다 갚았습니다. 아내와 다시 만났습니다. 우울증도 치료했습니다. 그때 한강 다리에서 내려오길 잘했어요. 정민은 말합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 최고의 터닝포인트였어요. 바닥까지 떨어졌기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본론 5-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금 바닥이신가요?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이나요? 탈무드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6개월 후면 다를 겁니다. 1년 후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3년 후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 격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 실천 방법.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밤 종이에 이렇게 쓰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3가지를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오늘 배운 것 1가지. 내일 할 작은 행동 1가지. 30일만 하세요. 30일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절망은 거짓말쟁이다. 절망은 당신에게 이게 끝이야 라고 속삭이지만 진실은 이건 시작이야다. 당신이 지금 바닥이라면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은 길은 위밖에 없으니까요. 정민이 그랬고 유대인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 발짝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전체 시리즈 마무리. 탈무드의 지혜 10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선택이다. 관계도 돈도 인맥도 말도 운도 지혜도 구독도 복수도 교육도 고난도 모두 당신의 선택입니다. 탈무드는 5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창조자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직접 만드세요. 탈무드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